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뭐랄까 좀 더 솔직한 저의 속마음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싱글맘이나 싱글 데디라면 어떤 생각을 할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겉모습이나 얼굴은 항상 늘 밝고 좋은 에너지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저의 그 기분을 보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들은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심호흡을 깊게 하고 좋게 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해요. 모든 것들은 몸 밖에다 떨쳐내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랑 지내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방학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가 됐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저랑 이제 100% 같이 있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제 루틴에 익숙해져 있고 본인들의 루틴에 익숙해져 있고 모든 게 다 불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와중에도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물론 있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2022년 7월에 혼자 이제 나와서 살기 시작했고 2003년 2월 달에 제가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아이들을 50대 50으로 보면서 1월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100% 데리고 있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일도 풀타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이제 양육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1월, 2월에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만큼 너무너무 피곤했고, 정말 그냥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고,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주위에서 그 가족들이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행운이 좋게도 아이들 그 고모나 그다음에 사촌들이 많이 도와줘서 아이들 등하교 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그것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 날에는 부탁을 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이 있을 때도 제가 부탁을 해서 몇 번 아이들을 픽업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혼하기 전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고 3년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혼이라는 거를 겪고 올해 초부터 100% 양육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힘들지만 모든 게 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해결이 되고 시간이 약인 게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괜찮아졌는데, 1월 달부터 제가 쉬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지난 3년 동안에 그 모든 게 쌓여서 몸이 너무 피곤한 거를 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상선이나 건강상의 그 이슈가 거의 없었는데 이 갑상선에도 저하가 있다고 이제 수치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혈압도 조금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먹는 것도 크게 이렇게 변함이 없이 그래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하는데,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평상시 아프지 않은 부분이 뭔가 이상하거나 하면은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게 조금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좀 뭐랄까 정신적 휴식, 육체적, 정신적, 마음의 휴식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진짜
뭐 돈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 쉴 수도 없는 것 때문에도 고민이긴 한데, 한 1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게 극복이 됐어요. 그래도 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버티고 극복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너무나 휴식이 필요한데, 그 휴식을 취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학을 하고 나서 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5주간 7월 중순까지 캠프를 가기 때문에 아침 8시 반부터 1시까지는 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제 그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 아이가 액티브하고 좀 더 친구도 사귀고 그런 환경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캠프를 사인업을 했고, 아이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캠프에 보낸 거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는 게 재밌다고 하고, 둘째가 아침에 따로 액티비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아이랑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뭔가를 간단하게 하고 저는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를 집에다가 8살밖에 안 된 아이를 혼자 두고 가기가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제가 부모님이 이혼한 거를 경험을 하고 해서 알지만, 둘이 있는 거랑 혼자 있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안전하고, 아무리 그래도 카메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는 아마 다들 엄마라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리고 또 방학이고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시간을 많이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그 생각, 그것도 크고 죄책감이 좀 드는 거죠. 학기 중에는 뭐 학기 중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방학이 어쨌든 긴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은 마음,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일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일 가서는 아이들 걱정하고,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또 아이 픽업하러 1시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총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 제가 보는 그 눈치가 또 엄청나고 하니까 이게 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하루에도 100만 번씩은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쉰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닐 텐데, 근데 작년까지만 했어도 경제적으로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어도 뭐 그만두게 되거나 해도 빨리 다른 직장을 잡아서 뭔가 대체를 할 걸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작년까지는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지금은 또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간다는 거는 또 다른 사이클을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그 무엇보다도 저의 그 건강이 가장 우선이다 하는 생각이 1위로 들고, 그게 너무 약간씩 이게 무너져가는 듯한, 본인은 알잖아요. 저는 알겠거든요.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구도 이제 거의 끝물이긴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게 6월 말까지는 그래도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를 대고서 일을 빠지기도 너무, 저도 너무 눈치가 보이고 할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는 것도 짜증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언급은 했지만, 아이들이 그 무료로 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게 25번, 15번이 주어졌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도 한 번도 못 갔다는 거. 사실 그 컨택도 못 했어요. 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뭐 너무 많고, 저의 그 멘탈 헬스를 좀 돌봐야 되는, 멘탈 건강을 돌봐야 되는 시기인 거를 제가 너무 느끼겠어요. 근데 하지 못한다는 거가,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야, 힘들어도 그냥 무조건 버텨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일 그만둔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 좀 쉬어라, 이런
소리를 제가 너무나 이 가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적으로는 진짜 아이들 방학 동안이라도 같이 쉬면서 좀 저만의 시간 충전을 좀 하고 아이들 테라피도 하고 저도 테라피도 좀 받고 그리고 또 방학 동안에 좋은 추억도 만들고 수영장도 매일 갈 수 있으면 매일 가고 Something. Oh, okay. I smell fish. Alright, ready? Okay, turn around. No, wait, right here. Alright, breathe in. Breathe out. Alright. When you breathe in, you're gonna go, right? 3, 2, 1. Go. Good job, William, good. Okay, you can. Good job. This is a miracle. One more time. Yeah.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면서 죄책감 느끼지 않고 온전히 아이들한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사실 보내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도 이번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은지도 궁금해요. 솔직히 옛날에는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되는 그런 마인드셋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제가 힘들고 하니까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40년 인생 사는데 두세 달 쉰다고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자기 합리화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제가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이렇게 심각하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슴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거를 따를 건지 아니면은 버티실 것 같은지 여기에 뭐 옳고 그른 대답은 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친구랑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혼하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이 나이가 너무너무 좋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혼을 하긴 했지만 이혼하기도 좋은 나이였고 새 출발하기도 좋은 나이고 뭔가 그래도 너무 어리지도 않고 나이가 너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도 딱 좋은 나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리스크를 테이크하기도 나쁜 나이는 아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렵지만 시도도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좋은 글은 읽지만 실행은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찬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도 궁금합니다.